다이빙이 끝나면 무정지 시간이 다이빙 전보다 줄어드는데요. 이전 다이빙에서 흡수된 질소가 아직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전 다이빙에서 흡수된 질소를 잔여 질소라고 하며 잔여 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다이빙을 반복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반복 다이빙을 할 때는 이미 체내에 질소가 있기 때문에 무정지 시간이 더 짧습니다. 컴퓨터는 이러한 잔여 질소는 물론 반복 다이빙 중에 체내에 용해되는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체내 질소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다이빙을 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 12시간 이상이죠. 이 다음에 하는 다이빙은 반복 다이빙이 아닙니다. 다이빙을 한 후에 체내에 질소가 남아있더라도 다이빙 사이의 수면 휴식 시간 중에 질소 수준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수면 휴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복 다이빙을 할 때 무정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컴퓨터는 계속해서 이론적 질소 수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하는 모든 다이빙에 대해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에는 잔여 질소 정보가 기억되어 있으니 공유하거나 교환하지 마세요. 또 전원을 끄면 안 되지만 대부분 기종은 사용자가 끌 수 없죠. 만약 같은 컴퓨터로 계속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론적 질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이빙을 컴퓨터를 바꿔가며 다이빙하면 감압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복 다이빙을 위한 컴퓨터 사용에 관해서는 제조사의 추가 권고사항을 따르세요.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제조사의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어두세요. 다이빙 컴퓨터는 기능도 레이아웃도 천차만별이지만 다이빙 전에 무감압 한계를 알려준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수중에서는 현재 수심, 경과 시간 및 잔여 무정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속도 표시기는 상승 속도를 알려주며 만약 뜻하지 않게 무감압 한계를 넘었을 때는 비상 감압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다이빙 사이에는 수면 휴식 시간을 알 수 있고 이전 다이빙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계획할 준비가 되면 화면에서처럼 버튼을 누르거나 접촉 부분을 건드려 활성화하세요. 스크롤한 무감압 한계를 바탕으로 버디와 함께 최대 수심과 시간을 합의하세요. 반복 다이빙은 무감압 한계가 상대적으로 짧고 얕은 수심 다이빙과 멀티레벨 다이빙은 길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최대 시간과 공기 사용 한계를 계획하세요. 종종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기보다 무정지 시간이 훨씬 더 길죠. 시간, 공기 공급, 돌아갈 지점 또는 잔여 무정지 시간 등 본인 또는 버디가 먼저 도달하는 한계를 바탕으로 다이빙 방향을 돌리세요. 이러한 한계를 슬레이트에 적어두고 다이빙 중에 참고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한 다이빙 중에 따라야 할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 계획대로 다이빙하세요. 컴퓨터가 허용한다고 해서 계획한 수심이나 시간을 초과하지 마세요. 둘, 컴퓨터의 한계 이내를 유지하세요. 잔여 무정지 시간이 0에 가깝게 다이빙하지 마세요. 셋, 여러분과 버디의 컴퓨터 중 가장 보수적인 것을 따르세요. 넷, SPG를 잘 보면서 공기 공급을 관리하세요. 다섯, 가능하다면 가장 깊은 수심에서 시작하여 얕은 곳으로 진행하세요. 한 번 이상의 다이빙을 할 때는 가장 깊은 다이빙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정지 시간이 아주 길어지죠. 또 보수적인 다이빙 습관이기도 합니다. 6. 컴퓨터가 지정한 상승 속도보다 천천히 상승하고 안전정지를 하세요. 다이빙 컴퓨터의 고장은 매우 드물죠. 대체로 활성화 시 자가 점검을 하고 전력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다이빙 중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2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승해서 안전 정지를 하고 다이빙을 종료하는 겁니다. 한계 이내를 잘 유지해서 다이빙하면 허용 가능한 이론적 질소 한계를 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컴퓨터가 2대이며 모두 사용해서 다이빙을 했다면 두 번째 대책은 작동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이빙을 계속하는 것이죠. 각 다이빙 사이에 컴퓨터가 고장났고 둘 다 사용 중이라면 작동하는 쪽을 사용해서 다음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만 사용 중인데 고장난다면
다이브 테이블, 수심계 및 타이머와 함께 본인의 시간 및 수심 정보를 사용해서 다이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시간을 기다린 후에 작동하는 컴퓨터로 다시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다이버는 수중 세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은 아니지만 환경 친화적 다이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버로서 해를 끼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죠. 다른 다이버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을 보고 싶을 테니까요. 또 이미 오염으로 인해 병든 환경에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죠.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수중 세계의 대사이며 여러분의 다이빙이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이버는 수중 세계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종종 여러 문제점의 첫 목격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본 것을 설명하고 수중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고 지키는 계획에 목소리를 더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다이빙을 하는지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수중 클린업 참여, 외래 유입종 제거 또는 과학자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직접적인 활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이버로서 수중 세계 보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역 패디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에 문의하거나 projectaware.org를 방문하세요. 여러분이 배울 기술 중 하나는 수면에서 스쿠버 키트를 착용하는 법인데요. 소형 보트 입수 시의 일반적인 절차지만 모든 크기의 선박이나 부두에서 입수하거나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장비를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세요. 꼭 착용한 상태가 아니라도 됩니다. 물에 뜨는지 확인하세요. 착용한 다음에 웨이트를 집어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통합식 BC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이빙 키트를 착용한 후에 웨이트를 착용하게 됩니다. 스쿠버 웨이트 시스템을 착용하고 BCD 없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준비를 마치면 물속에 장비를 넣으세요. 바로 입수하지 않는다면 줄 위에 둡니다. 또는 입수 후에 버디가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입수와 같이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서 입수하세요. 지금 보는 입수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대개 두 손을 얹고요. 양손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몸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제 허리밴드에 버클을 풀고 키트를 똑바로 세워서 착용합니다. BCD 안에 간신히 물에 뜰 정도의 공기가 들어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른 기술도 있는데요. 이렇게 장비에 앉은 다음 양팔을 집어넣고 앞으로 미끄러지면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하네스를 고정 및 조정한 후 너무 무거워서 분리해 놓은 웨이트 시스템이 있으면 착용하세요. 버디가 키트 착용을 마치면 다이빙 전 안전점검의 F단계, 즉 최종 점검을 완료해서 스트랩이 모두 고정되어 있고 뜻하지 않게 호스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스쿠버를 착용한 중에 앉아서 조절된 입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수 전에는 항상 BCD를 부분적으로 팽창시키고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몸을 낮춰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탱크 바닥이 플랫폼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하세요. 지치거나 경련 또는 수영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문제를 겪는 버디를 도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둘 다 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짧은 거리일 때는 이렇게 탱크 밸브 끌기를 하세요. 거리가 멀 때는 지친 다이버 밀기를 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다이버의 발을 본인의 어깨에 놓고 여러분의 손은 무릎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속도로 천천히 수영하세요. 이 기술은 중성부력 기술을 개방수역에서 하게 될 하강, 수영 및 상승과 통합한 것인데요. 바닥 또는 어떤 지역이 산호처럼 섬세하다고 가정하고
접촉을 피하세요. 준비를 마치면 줄이나 다른 참조물을 시각적 참고물로만 사용하여 버디와 함께 5단계 하강을 하세요. 부력을 통제해서 하강을 조절하여 바닥 위로 약 1m 또는 3피트에서 1.2m 또는 4피트 지점에서 정지하고 중성 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부력을 조절해서 바닥을 건드리지 않고 수영하세요. 부력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조절하세요. 원할 때만 특정한 물체와 접촉하도록 연습하세요. 참고물로 돌아온 다음 그것을 시각적 참고물로만 사용해서 5단계 상승하세요. 이번에도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마스크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을 수 없다면 마스크 없이 다이빙을 마쳐야 하는데요. 마스크 없이 수영하기를 통해 연습할 수 있죠. 마스크를 벗고 버디와 접촉하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지 마세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 중이라면 눈을 감으세요. 귀를 압력 평형하고 부력을 조절하면서 버디의 도움을 받아 최소 15m 또는 50피트 정도 수영하세요. 입으로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코 속에 물이 조금 있으면 코를 통해서 뿜어냅니다. 수영을 마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물을 빼내세요. 3장에서 프리플로우가 발생한 호흡기로 호흡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본인 또는 강사가 퍼지 버튼을 눌러서 프리플로우 상태를 연출합니다. 잊지 말고 마우스피스를 입술 쪽으로 밀어내세요. 이렇게 말이죠. 입으로 마우스피스를 막지 마세요. 하지만 필요하면 한쪽 끝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과도한 공기를 배출하면서 필요한 만큼 공기를 마셔서 호흡하세요. 연습이 끝나면 SPG를 확인하세요. 사용한 공기량 때문에 놀랄 수 있을 텐데요. 프리플로우가 생긴 호흡기로 호흡할 때는 즉시 상승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저압 인플레이터를 분리해야 할 때는 수중에서 입으로 BCD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터나 디플레이터를 왼손으로 이렇게 쥐세요. 호흡기로 호흡한 다음 화면에서처럼 BCD에 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불어넣고 호흡기에서 물을 빼기에 충분한 양을 아껴두세요. 다시 호흡기를 입에 문 다음 부력이 더 필요하면 절차를 반복하세요. 입에서 호흡기가 빠지면 잊지 말고 버블을 불어내세요. 중성 부력이 갖춰지면 호흡 조절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서 60초 동안 호버링 하세요. 스킨 다이빙은 스쿠버 없이 숨을 참고 하는 다이빙인데요. 스쿠버 공기에 낭비 없이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얕은 물을 탐험할 수 있죠. 또 스쿠버 다이빙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호흡해야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횡격막으로 호흡하세요. 호흡을 멈추기 전에 빠르고 깊게 또는 빠르게 아니면 깊게 호흡하는 초과 호흡법을 연습하는 것이 한때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물속에서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횡격막 호흡을 안정되게 하면 숨을 더 오래 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 참는 다이빙을 한 다음 수면으로 돌아올 때 횡격막을 통해 정상적으로 호흡하세요. 오랫동안 숨을 참은 뒤 수면으로 나와서 강하게 숨을 내쉬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 산소 및 이산화탄소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현기증 또는 가벼운 어지러움이 느껴지거나 손, 팔 또는 발이 따끔하다면 다이빙을 중단하세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수면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호흡하세요. 빠르게 물속에 들어가려면 덕 다이빙이라고도 하는 헤드 퍼스트 수면 다이빙을 하세요. 횡격막을 통해 안정되게 호흡하면서 앞으로 수영한 다음 숨을 멈추고 이렇게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어떻게 하면 다리를 가능한 한 직선으로 높게 뻗을 수 있을까요? 웨이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몸을 눌러내릴 수 있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압력 평형을 하면서 아래로 수영하세요. 안정을 취하며 탐험하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한 번의 호흡으로 놀랄 만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이 내려가는 동안 버디는 그대로 머물러 있죠. 차례를 바꿔서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신선한 공기로 호흡한 버디가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죠. 호흡이 급할 때는 위를 보고 손을 뻗어 회전하세요. 이렇게 해야 올라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위를 보는 동안 마지막 1m 또는 수피트를 통과하면서 숨을 내쉬세요. 앞으로 숙여 수영 자세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숨을 계속 내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노클은 거의 물이 빠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배운 불어내기법을 사용하세요. 일부 다이버는 어떤 상황에서는 불어내기법을 선호합니다. 때로는 물속에서 키트를 벗고 출수하기도 하는데요. BCD를 팽창시킨 다음 웨이트를 벗어 건네주세요. 스노클로 교체한 다음 하네스를 풀고 장비를 벗습니다. 장비가 물에 뜰 정도로만 BCD를 부풀려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장비가 빠지지 않게 한 뒤 키트를 건네주거나 줄에 매달아 두세요. 소형 보트나 낮은 부두에서처럼 사다리 없이 출수할 때는 두 팔을 밀고 발로 차서 몸을 위로 올리고 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요. 또는 몸을 낮춰서 가슴을 걸친 다음 구르세요. 이렇게요. 밖으로 나오면 물에서 키트를 꺼내세요.